자, 여러분들,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깨누니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거예요. 오늘 깨누니님께서 해주실 이야기가 이제 와이프분께서 간호 쪽에 계셨었대요, 예전에. 근데 정신병동? 그러니까 말 그대로 폐쇄 정신병동에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겪었던 직업괴담이 될 것 같고, 어떤 이야기인지는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깨누니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오늘 또 찾아와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예, 제가 또 감사하죠. 채택해 주셔서. 자, 오늘 깨누니님께서 해주실 이야기가 일단은 정신병동 중에서 이제 폐쇄병동이라는 곳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지금 아내 되시는 분께서 거기서 일을 하신 적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 예. 주셨거든요. 맞나요? 예. 저도 처음에는 저 와이프 되는 사람이 간호사를 했었다는 것 정도는 이미 알고는 있었고, 여러 가지 병원을 다녔겠거니라고 생각했는데, 정신과에 근무한 기간이 가장 많고요. 그 중에서도 이름 대면 누구나 알만한 그 아주 유명한 병원에서 폐쇄병동에서 간호사로 일했다는 사실을 제가 이것도 안 것도 얼마 안 됐어요. 예. 그래서 얘기를 좀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많이 들었는데 오늘은 거기에서 겪었던 일들을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현실 공포가 될까요? 아니면 뭔가 귀신에 관련된 이야기일까요? 아무래도 영과 비슷한 거를 봤다. 귀신. 아니면 그런 현상을 겪었다. 물론 제 이야기라면 그런 게 없겠지만 이건 또 와이프의 시점이니까 막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렛츠고! 길이십니다. 일단 와이프의 시점으로 제가 얘기를 할게요. 제3자의 시점으로 얘기하면 조금 듣기가 힘드실 것 같아서 아주 오래전에 정신병원 폐쇄병동에서 간호사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병원 자체가 지어진 지 굉장히 오래된 병원이거든요. 그래서 겉으로 보면 귀신이 안 나오는 게 이상할 정도로 굉장히 건물도 낡았고 의신연스러운 외관에 소위 말하는 우리가 정신병원을 일컬을 때 쓰는 표현이 언덕이 하얀 집이라고 표현을 하지 않아요? 예. 정말 그거랑 딱 맞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직접 본 것도 많고 들은 얘기도 많은데 그 중에서 오늘 몇 가지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날은 야간 근무를 하는 날이었어요. 근데 뭔가 좀 출근하는 날부터 약간 좀 이상한 기운을 받고 있었거든요. 보통 야간 근무조는 9시 반쯤 정도에 출근을 해서 10시에 낮에 근무를 했던 분들한테 인계를 받고 근무를 시작을 하게 돼요. 보통 이제 간호사분들은 나이트 근무라고 하시는데 그날은 나이트 근무였던 거죠. 그래서 이 건물의 약도는 위에서 본 항공사진은 제가 되비면서 이미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아마 제가 이 설명드리는 건 이해가 되실 건데 시청자분들은 좀 이해가 안 되시니까 상세하게 설명을 하면 정문을 들어가서 간호사분들이 탈의하는 곳은 병동 건물하고 따로 건물에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옷을 갈아입고 나와서 다시 병동으로 들어가야 되는 구조거든요. 근데 가는 길에 보면 왼쪽에 한 층짜리 건물이 하나 있어요. 거기에 간호부라고 해서 간호사분들의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그다음에 영양과, 환자분들 식사하는 곳, 그다음에 임상병리과 이렇게 그런 다른 부서들이 쭈르륵 있고 그 앞에 이제 현관에 센서들 일렬로 2개가 딱 달려있는 우리 마치 군대에 보면 1층짜리 막사 건물 있죠. 길게 돼 있는 거. 그런 건물이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길 옆으로 지나가는데 그 건물에서는 저녁 6시 정도만 되면 다 퇴근하시기 때문에 나이트 근무 들어간 시점에서는 불이 다 꺼져 있는 게 맞아요. 마주칠 사람도 없고요. 근데 지나가면서 그냥 눈에 띄어서 봤는데 건물 한쪽에 그러니까 거기가 화장실이 있는 쪽인데 불이 켜져 있더라고요. 네. 이 시간에 누가 있나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화장실을 딱 지나가는 순간 불이 딱 꺼지는 거예요. 뭐지? 하고 멈춰섰는데 아무도 없어요. 인기척도 없고 소리도 안 나고. 근데
그 순간에 건물 현관 센서등이 딱 켜지는 거예요. 누가 걸어 나온 것처럼. 너무 놀라갖고 가만히 서 있는데 잠시 뒤에 그 옆에 있는 센서등이 또 켜지는 거예요. 진짜 누가 계속해서 걸어 나오고 있는 것처럼 차례대로 하나씩 탁탁탁 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소름이 돋아서 바로 병동 건물로 뛰어갔어요. 그래서 출근부터 일단 그런 거를 보고 일을 시작을 한 거예요. 병동에는 야간에는 보통 간호사 2명 하고요. 그다음에 간호사를 보조하시는 보호사님이라고 계세요. 왜냐하면 여기는 폐쇄된 정신병동이다 보니 이분들이 어떤 행동을 할지 모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간호사분들은 보통 여성이시고 대부분이. 근데 그 여성분들이 남자 환자의 완력을 이겨낼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남성 보호사님 2분 이렇게 4명이서 근무를 하게 돼요. 그리고 병동이 일자로 쭉 길게 펼쳐져 있고요. 오른쪽 끝에 간호사실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 끝에 보면 환자분들이 낮에 휴식을 취하는 휴게실이 하나 있어요. 일단 구조는 그렇고 밤에는 환자분들이 이제 주무셔야 되기 때문에 간호사실하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간호사실이라고 하면 병원 가면 가운데 이렇게 동그랗게 돼 있고 간호사분이 항상 앉아있는 자리 있죠. 네. 거기를 간호사실이라고 하는데 그 앞에 중앙등이랑 복도 앞에 있는 불만 빼놓고 다 꺼놔요. 그 병원 자체가 너무 오래된 건물이라 조명을 조절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무조건 다 꺼야 돼요. 어둡겠다. 예, 그래서 그냥 다 켜든지 다 끄든지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병실에 방문이 없었대요. 그래서 불을 켜놓으면 또 복도에서 빛이 스며들어가니까 아무래도 좀 잠을 청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야간에는 그걸 다 꺼놔요. 그래서 간호사실 앞에 있는 딱 하나 말고는 정말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곳이에요. 환자분들 계신 곳은. 그 상태에서 근무 투입하고 12시부터 2시간에 한 번씩 간호사 1명, 그다음에 보호사 1명 이렇게 짝을 이뤄서 랜턴을 들고 병동을 돌면서 잘 주무시는지, 아니 뭐 특별한 특이사항은 없는지 순찰을 돌아요. 이걸 병원에서는 라운딩이라고 하는데, 때가 아마 새벽 2시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네. 와이프는. 와이프 말고 다른 간호사 한 분이랑 보호사 한 분이 이제 병동을 돌고 계셨어요. 그리고 병동 그 라운딩을 순찰을 가신 사이에 와이프는 화장실에 가려고 나와서, 병동에는 간호사가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 따로 없어요. 환자분들이랑 화장실을 같이 써야 되는데 이게 환자분들이 쓰는 화장실이 약간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까 위생적으로 그렇게 상태가 좋지가 않았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1층 로비에 있는 화장실로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그래서 와이프는 어쩔 수 없이 1층으로 내려가는데, 여기가 제가 처음에 언급했듯이 폐쇄병동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폐쇄병동이기 때문에 열쇠로 하나하나 문을 다 열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지금 생각하면 뭐 자동문이고 뭐 카드를 찍고 이런 게 없고 그냥 정말 오래된 건물이라 열쇠로 문 하나하나를 다 열어야 돼요, 나가려면. 근데 거기서 일하는 병원에서 약간 불문율 같은 게, 간호사나 보호사분들이 문을 열고 있을 때 항상 좌우를 정확하게 살핀 다음에 문을 열게끔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문을 여는 사이에 밖으로 나가고 싶은 환자분들이 갑자기 밀치고 탈출을 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날 와이프도 문을 열면서 좌우로 고개를 딱 돌리는데 우측으로 돌리는 순간에 우측 끝에 휴게실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 휴게실 쪽 벽 뒤에서 어떤 환자분이 고개만 빼꼼 내밀고 눈을 동그랗게 뜨고 쳐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언뜻 봤을 때는 남자분이었고요. 하얀 얼굴에 눈을 동그랗게 뜨고 딱 얼굴만 내밀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벽 옆으로 고개를 내밀면 한 45도 정도 각도로 이렇게 내밀잖아요. 그렇게 얼굴만 딱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정말 의아했던 게 처음 보는 얼굴인 거예요. 네, 그냥 새로운 환자일 수도 있는 거 아니냐 하실 텐데 이 병원 같은 경우에는 일단 새로 오신 환자가 휴게실에 바로 갈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처음에 입원을 하시면 대부분이 상태가 굉장히 안 좋으세요. 그래서 처음 며칠 내지는 또는 아니면 그 이상 기간 동안 간호사실 옆에 관찰실이라는 곳에다가 격리를 시켜놓고 어느 정도 안정이 되시면 그때 병실로 들어가시거든요. 네. 그래서 바깥에 마음대로 나올 수도 없고요. 얼굴도 모르는 환자가 휴게실에서 고개를 내밀고 나를 쳐다보고 있다는 거는 애초에 발생할 수가 없는 일인 거예요. 아, 그래서 와이프도 뭐 며칠 쉬었다가 출근한 것도 아니고 그 전날까지도 출근을 했었는데 네. 그리고 또 환자분들을 격리해놓고 폐쇄해놓은 병동이기 때문에 어떤 환자가 어떤 병실에 있는지 파악을 다 안 할 수가 없어요. 어디에 누가 계신지 다 알아야 돼요. 그곳은. 그래서 하루 사이에 모르는 사람이 내 앞에 얼굴을 보인다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래서 누구지? 저 사람 누구지? 하다가 순찰 가셨던 다른 간호사님이 그 사람도 봤겠지. 뭐 그분도 보고 말을 했겠지. 주무세요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겠지 하는 생각으로 그냥 1층에 있는 화장실을 다녀왔어요. 화장실 다녀서 좀 기다리니까 이제 순찰 가셨던 분도 돌아오셨어요. 그래서 여쭤봤대요. 휴게실에 계시던 그 환자분 누구세요? 했더니 누구? 휴게실에 아무도 없었는데?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와이프가 본 걸 그대로 얘기했어요. 화장실에 갔는데 보니까 휴게실 복도 벽에 누가 고개만 싹 내밀고 있던데 처음 보는 얼굴이어서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 봤대요. 휴게실 쪽에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왜 그러냐. 무섭게 하지 마라. 그래서 이게 너무 그렇잖아요. 뭔가 사실을 확인해야 조금 두려움이 해소가 될 것 같아서 그치. CCTV를 한번 확인해 보기로 했대요. 그러니까 간호사실에서 CCTV를 항상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CCTV는 마찬가지로 휴게실로 비추고 있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환자의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한 곳이다 보니까 CCTV만큼은 사람 목소리가 들리거나 움직임을 감지를 하면은 자동으로 녹화가 되게끔 돼 있었대요. 네. 그래서 휴게실에 거기에 사람이 있었으면 녹화가 됐을 거니까 그때 녹화된 걸 한번 보자 하고 이제 다 몰려가서 그 CCTV를 다 확인하러 갔는데 아무것도 안 찍힌 거예요. 녹화가 된 거는 방금 전에 순찰 갔던 간호사님이 지나갈 때 그거만 살짝 녹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CCTV가 보는 화면에서는 이 안에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지? 싶은 거예요. 다 이제 무서워져서 아무 말도 못하고 전 너무 소름 돋고 난 분명히 봤는데 뭐지? 계속 그 새하얀 얼굴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휴게실을 이렇게 계속 보면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생각해보니까 복도에 불이 다 꺼져 있어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어떻게 그 복도 끝에 있는 얼굴을 본 거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갑자기.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보호사님 한 분이 이러지 말고 실험을 한번 해보자. 내가 가서 그 위치에 가서 똑같이 얼굴을 내밀어 볼 테니까 보이나 한번 확인해보세요 하고 거기까지 걸어가서 이렇게 얼굴을 싹 내밀었대요. 그러니까 그걸 보자마자 와이프는 너무 소름 돋아서 바로 간호사실로 뛰쳐 들어갔어요. 왜 그랬냐면 보호사님이 거기 가서 고개를 탁 내미는데 실루엣만 살짝 보이는 거예요. 뭐가 눈이고 뭐가 코고 아무것도 분간이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인을 했잖아요. 이제 내가 본 게 사람이 아니구나. 그래서 그 이후로 아무 일도 못하고 손도 안 잡히고 겨우겨우 마음을 진정시키고 6시에 이게 마지막 순찰이에요. 와이프가 직접 돌았거든요. 그거는 돌고 이제 간호사실에 와서 그래도 아무 일 없어 다행이다 하고 앉아있는데 그 휴게실이 또 이제 캥기는 거예요. 네. 그래서 휴게실 복도 쪽을 딱 보는데
그쪽 천장 위로 이렇게 배관 같은 게 지나가거든요. 근데 그 천장 쪽으로 검은색의 사람 형체가 갑자기 쑥 올라가더래요. 그래서 너무 거기서 이미 이제 이게 다 무너져 버린 거죠. 아, 너무 무섭다. 근데 이거를 또 얘기하면 다른 분들도, 그러니까 지금 딱 상황이 4명이 근무를 하는데 1명만 본 거잖아요. 이거 괜히 또 얘기해봤자 분위기 쌓여질 것 같다.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조용히 집에 가자. 그렇게 해서 그날 그런 걸 봤던 기억이 와이프한테는 있었던 거예요. 그 이후로는 근데 그런 일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뭐 휴게실에서 특별한 일이 일어난 건 아니고. 네. 그러니까 와이프분이 계속 이상한 걸 목격을 했는데 그거를 다른 사람에게 얘기해봤자 나만 본 거니까 누군가 이해를 그렇죠. 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네요. 네네네. 그리고 이 병원이 워낙 오래된 곳이고 이것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뭐 다른 에피소드도 굉장히 많아서 해주세요. 예,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면 네. 건물이 본관하고 신관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신관이 이제 병동으로 쓰는 곳이고 본관이 이제 그 옷을 갈아입던 건물이거든요. 근데 이게 신관이 말이 신관이지 이게 본관보다 더 상태가 안 좋아요. 그래요? 예. 그래서 신관은 여기에 주로 이제 입원을 하셨던 환자분들이 주로 행렬병자분들이 많이 들어오셨어요. 예. 길거리에 보시면은 흔히 노숙자는 노숙자인데 약간 조금 아파 보이시는 분들 많잖아요. 저분은 당장 뭔가 치료가 필요할 것 같다. 그런 분들은 데려다가 이제 그 병동에만 수용을 시켰대요. 왜냐하면 사립이나 다른 그런 좀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병원들은 그런 사람들을 받지 않아요. 그런 약간 폐쇄에서 운영하는 그런 병원들이나 봤는데, 근데 그 행렬병자를 함부로 데려가는 것도 이제 뭐 인권이나 이런 게 관련이 되니까 못하게 됐죠. 그래서 2013년 정도부터는 행렬병자 수용하는 규모도 많이 줄어들어서 사실상 거의 폐쇄된 거나 마찬가지인 건물이라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몇몇 환자만이. 근데 유독 이 신관에서 귀신 같은 걸 본 사람이 굉장히 많았대요. 네. 그래서 신관 2층에 보면은 직원용 탈의실이랑 화장실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그 위층으로는 다 병동들이고요. 지금은 아마 퇴직해서 다른 일을 하시는 보호사님이 직접 겪은 일이라고 하는데요. 이분이 이제 그 화장실에서 겪은 일이에요. 신관에서 야간에 근무를 하시다가 새벽 한 3시 정도에 용변이 갑자기 확 큰 게 갑자기 마려우셔가지고 신관 화장실로 가셨대요. 네. 근데 아무도 없거든요. 그 안에는. 정말 건물 안에 자기 혼자 있는 거나 다름이 없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환자는 절대 밖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직원도 열쇠로 문을 다 열면서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 보호사님 외에 누구도 통행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거를 잘 유념을 하셔야 돼요. 네. 화장실이 제일 안쪽 칸으로 들어가서 이제 볼일을 보고 계셨는데 이제 끼꽝 가더니 화장실 문을 누가 열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 건물 자체가 굉장히 낡았으니까 문 열리는 소리도 굉장히 크게 들려요. 그 흠칫 놀라신 거예요. 그래서 뭐야?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쿵 하면서 발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자기 바로 옆 칸 화장실 문을 끼익 하고 여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옆 칸에 화장실에 들어가면 이렇게 뭔가 주섬주섬 소리가 나야 되는데 아무 소리도 안 나더래요. 네. 거기서 속으로는 아니 뭐 하는 거야 이 사람, 그냥 들어가서 볼일이나 보지 왜 이런 장난을 쳐 생각하는 찰나에 다시 쿵 또 발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더니 또 그 옆에 칸을 문을 끼익 열더니 한참 있다가 다시 쿵 점점점 다가오시는 거예요. 근데 이 보호사님은 정말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나가야 되나? 가만히 있어야 되나? 한참을
고민을 하셨대요. 거의 화장실에만 1시간을 갇혀 계셨던 것 같은데, 그러다가 아무 소리도 안 나니까 일단 볼일 다 보고 지처리 다 하시고 일부러 약간 좀 무섭지만 안 무섭다는 듯이 허세 부리려고 화장실 문을 발로 뻥 차고 나오면서 아 누구야 이랬는데 아무도 없었대요 거기에. 그래서 너무 소름이 돋아갖고 손도 안 씻고 그냥 달려 나와서 2층에서 5층까지 한 번에 뛰어 올라가는데 열쇠는 또 안 열리고 막 소리 지르는데 아무도 와주는 사람은 없고. 그래서 그 이야기가 병원에 그 다음날 바로 다 퍼졌다고 하더라고요. 이상한 게 많이 보이네, 거기. 네, 이상하게 많이 있어요. 주로 화장실이랑 아니면 뭐 병동 그런 데서 많이 일어나는데 화장실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유독 많더라고요. 화장실에서? 네. 거기서 왠지는 뭔가 모르겠어요. 안 좋은 선택을 하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공간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병원 자체가. 항상 거기는 시선이 있어요. 환자분들이 뭘 하든지 간에 보호사나 간호사가 항상 달라붙어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네. 이거는 뭐 어떻게 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그런 건 있어요. 그 뭐요? 환자분들을 보고 있으면 이분들이 그냥 뭐 정신적으로도 아프신 건 있겠지만 그 외에 다른 병들도 가지고 계시거든요. 다들. 그러니까 병실에서 그냥 돌아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러니까 이 병원 자체가 지금은 아마 안 될 텐데 예전에는 그런 게 있었잖아요. 강제로 입원시키고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행렬병자분들 이분들은 또 무슨 병을 가지고 계신지 어디서 오셨는지 이름은 뭔지 이런 것조차 파악 안 되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데서 많이 돌아가시고 그런 일들이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이야. 그러면 이 예. 병동에서 와이프분께서 또 보신 게 있나요? 직접 본 거는 저거 말고는 없는 것 같고 이제 다른 분들한테 들은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직접 겪었던 일을 들은 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것도 화장실인데요. 이번에는 신관이 아니고 본관. 본관 쪽은 처음에 휴게실에서 본 거 할 때 말씀드렸듯이 환자분들이랑 같은 화장실을 써야 되는 곳이라 간호사분들은 다 1층까지 내려가서 쓰셨어요. 네, 그 1층 화장실을 가서 다른 간호사분이 볼일을 보시는데 옆 칸에 이미 누가 들어와 있었대요. 예. 그래서 비어있는 칸으로 들어가서 이제 볼일을 보시는데 옆 칸에서 쏴 하고 이제 물 내려가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서 뭐 다 보셨나 보다 하고 이제 그분도 이제 일을 다 해결하시고 나가려는데 벽 뒤에서 똑똑똑똑 하는 소리가 난대요. 그래서 뭐야? 하고 이제 나가면은 그 칸에서 볼일을 보고 나오다가 옆 칸 문이 열려 있잖아요. 방금 누가 볼일 보고 나가셨으니까 견눈질로 이렇게 그냥 살짝 보면서 세면대로 나오는데 그 칸에서 누군가가 변기 옆에서 웅크려 앉아서 자기를 보고 있더래요. 그냥 그렇게 짧게 마주치는 분들이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목격을 하신 거네? 네, 벽 뒤에서 똑똑똑 소리가 나고 나서 옆 칸을 살짝 보면 누군가가 보고 있다. 그리고 그 칸은 뭐 항상 문이 잠겨 있다. 예. 그래서 누가 있나 보다. 나오겠지. 그런데 가보면은 없고 문 따고 들어가 보면 없고 그런 일들이 많은 칸이라고 하더라고요. 야, 아니 그러면 이렇게 간간히 귀신이라는 존재가 목격이 되는데 와이프분께서는 그때 이후로는 보시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근무를 하셨던 건가요? 그렇다기보다는 네. 그 병원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너무 좋아서 계속 있었다 하더라고요. 사람이 좋아서. 예. 저는 늘 생각하는 건데 귀신보다 사람이 무섭습니다. 자, 오늘 깨누니님께서 정신병원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여기 정신병원이 어디 정신병원이다 얘기는 안 했지만 사실 네네. 이름만 들었을 때 거기라고 할 수 있는 정도의 정신병원이잖아요. 예, 그렇죠. 네, 그렇다 보니까 뭔가 사람이 무서운 이야기들도 있었겠지만 네. 그래도 귀신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분명히 있고 거기서 그렇죠. 직접 근무하실 때 목격을 했다.
라는 거잖아요. 네. 예, 그렇다 보니까 소름 끼치는 그런 이야기들도 나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깨누니님께서 말씀을 워낙 또 잘해주시다 보니까 더 상상을 잘했던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지난번에 비해서 너무 못한 것 같아요. 지금. 아니에요. 이야기 워낙 잘해주셔가지고. 다음번에는 이제 그 병원에서 겪은 현실적인 걸로 좀 들고 와볼게요. 현실 공포로. 그것도 있고 제 것도 있고. 오. 근데 재미가 있을런지 모르겠네요. 할 이야기가 많네요, 깨누니님. 네. 아무튼 오늘도 이야기 들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되게 깔끔하게 담백하게 이야기 되게 잘해주시는 분이에요, 깨누니님이. 자, 일단은 이 정신병원 어딘지 저희가 특정 지어서 얘기는 안 했어요. 네, 지금도 아마 운영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얘기를 안 드린 거고요. 귀신이라는 존재가 병원에서 많이 목격이 되기도 해요. 네, 많이 못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일하시다가 목격을 간간히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랬던 소름 끼쳤던 이야기가 아니었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은하수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여러분들 은하수님께서는 만화 작가를 하셨어요. 지금도 현재도 하고 계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림을 되게 잘 그리시거든요. 준비해주신 그림이 퀄이 장난이 아닙니다.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너무 아이고, 반가워요. 오늘 은하수님께서 또 처음으로 참여를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자, 지금 좀 많이 긴장되시죠? 어때요? 조금 긴장된 건 사실이에요. 그죠. 어쩔 수 없어요. 이게 네. 처음에 좀 그러다가 이제 막상 내 이야기 시작을 하면 또 많이 괜찮아지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조금만 긴장 푸시고. 자, 알겠습니다. 일단은 은하수님께서 직업이 만화 작가 맞죠? 네, 네. 오, 그러면 몇 년도에 만화를 시작하셨나요? 1995년도부터 오. 만화를 시작했으니까요. 예. 95년도에 제가 저 남편이랑 같이 시작했는데 주간 소년 만화 잡지 혹시 IQ 점프 아세요? 그거 아니에요? 그 미용실 가면 있었던 두꺼운 책. 네, 맞습니다. 아니, 옛날에는 미용실 가면 꼭 있었거든요? 요즘엔 그런 거 네, 없어요. 네. 예. 네. 거기에 다이어트 고고라는 제목의 만화를 연재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다이어트 고고. 네네네. 오, 네. 예전에. 오.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좀 시작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계속 네. 이제 작품 활동을 하셨던 것 같네요, 보니까. 네네. 자, 그러면 오늘 해주실 이야기가 이제 남편분과 네. 만났을 그 당시부터 있었던 일 같아요, 보니까. 네, 그렇죠. 네. 그래서 한번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키리스입니다. 은하수입니다. (1996년경에) 저와 남편이 그 당시에 주간 소년 잡지에 연재를 하고 있었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 저희가 반지하 방에서 만화를 시작했어요. 아, 그렇지. 예, 예. 네, 인기를 조금 얻으면서 전셋집 얻을 만큼 돈이 모이고 또 반지하 방에서 밤낮이 바뀐 채로 제가 작업을 하다 보니까 햇빛을 너무 많이 못 본 거예요. 아무래도 그죠. 네. 그래서 감기를 오래 앓다가 나중엔 폐결핵까지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다음에는 높은 곳으로 가서 살자. 그래서 이제 집을 보러 다닌 거거든요. 그 서울 중랑구에 쌍둥이 6층 빌딩이 있는 것 중에 한 개의 빌딩에 5층에 착한 가격으로 집이 나왔다고 해서 같이 보러 가게 됐어요. 남편이랑. 벨을 눌렀는데 처음에 벨 눌렀을 때 아줌마가 문을 열었는데 문을 활짝 열어주지 않고 얼굴만 빼꼼히 내미는 거예요. 오. 하얀 셔츠에
화장도 너무 진하고 인상이 참 강렬해 보이는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아줌마였는데 일단 집으로 들어오라 해서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그 집이 크지 않은 18평에 현관문을 열면 바로 맞은편에 작은 방이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기다란 통로를 따라서 부엌 겸 작은 거실이 있고 또 작은 화장실이 있고 맨 안쪽에 큰 방이 있는 구조였거든요. 네. 근데 그 아줌마가 이제 큰 방을 안내를 하면서 문을 여는데 자기는 안 들어오고 큰 방만 이렇게 열어주면서 들어가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남편하고 같이 들어갔는데 거기가 5층인데 그때 낮이었거든요. 근데 방 안이 컴컴한 거예요. 빛이 안 들어오게 아예 두꺼운 커튼을 다 쳐놓고 네. 그래서 더 어두웠던 것 같아요. 거기다가 약간 생선이 썩는 냄새 같은 그런 냄새들이 진동하고 좀 역겨운 생각까지 들었거든요. 방 안이. 느낌이 안 좋았구나, 딱. 네, 냄새가 너무 역겨워서요, 그때. 또 방바닥에는 옷가지들이 막 아무렇게나 널브러져 있고 뭐 지저분하고 뭐 끈적끈적한 것이 이렇게 묻어있는 거예요, 방바닥에. 청소를 한동안 안 한 것 같은 방. 그리고 또 그 큰 방에서 더 이상했던 거는 베란다로 나가는 창문 있죠. 그 창문 안쪽, 창문 틀 위에 가시등불 같은 거 있죠. 그게 얼기설기 엮어놓은 게 크리스마스 리스 같은 그런 모양으로 걸어놨더라고요. 그 위에다가. 네. 처음에 그래서 이게 뭐지 하다가 보니까 저도 장미꽃 같은 거 선물 받으면 벽에 걸어놓고 말리잖아요. 뭐 그런 거 아닐까 생각하고 그냥 신경 안 쓰고 넘어갔어요. 근데 가시가 많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이번에 작은 방으로 가가지고 열어보니까 거기는 방이 너무 밝은 거예요. 밝고 창문도 크고 너무 좋았는데 그 방 안에 기다란 책상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 책상이 저도 처음 보는 모양이라 가지고 처음에 이게 피아노인 줄 알았어요. 책상이 아니라. 근데 너무 이상한 거예요. 책상처럼 보이니까 또. 그래서 아줌마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아줌마 이거 이상한 책상이네요. 이게 뭐예요? 제가 물어봤어요. 제가 호기심이 많아서. 그랬더니 그 아줌마가 하시는 말씀이 할아버지가 쓰던 책상인데 지금은 안 계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 근데 살짝 웃는 게 보이니까 기분이 조금 그랬었어요. 그때부터 조금 느낌이 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때. 네, 이상하다, 이거. 근데 남의 가족 사이 별로 이제 신경 쓰고 싶지도 않았고, 또 할아버지가 누군지 물어보는 건 더 실례인 것 같아가지고, 근성으로 제가 네 하고 그냥 대답하고 나오면서, 이 집 작은 방에 햇빛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때, 큰 방은 좀 찝찝하죠. 그 냄새며, 그 끈적끈적한 거 하며. 네. 그래서 그날 바로 계약을 하게 됐어요. 드디어 마침내 햇빛이 드는 그 집으로 안지하방을 벗어나서 이사하게 되었어요. 이야, 얼마나 좋았을까, 그때. 네, 햇빛만 생각해서 저 폐결핵으로 너무 고생해서 아침 일찍 짐을 싸가지고 서둘러서 이삿짐 센터 아저씨랑 그 빌딩이 1층에 도착했는데 아줌마가 보니까 아예 짐을 싸지도 않았던 거예요, 그때 보니까. 짐도 그대로 있고 그냥 그 상태로 그대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삿짐 센터 아저씨가 조금 눈치를 주는 거예요. 늦어질까 봐. 그분은 하루에 2번 정도 이사를 옮기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요. 그분도 그게 돈이지. 예. 네. 저희는 오전에 그냥 끝내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셨던 모양이에요. 예. 그러니까 아저씨한테도 눈치 보이고 또 저희가 큰맘 먹고 가구 단지에서 비싼 장롱도 주문했었거든요. 네. 그 장롱도 도착했는데 길바닥에 있으니까 기분이 너무 안 좋아지는 거예요. 저희 짐을 내리고 한 3시간 정도 기다리니까 그 아줌마가 부른 이삿짐 트럭이 그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랑 남편이 좀 더 빨리 옮겨달라고 부탁드렸죠. 네. 근데 그 아줌마는 전혀 그때 미안해하지도 않은 얼굴로
한쪽 입술만 실룩이면서 이상하게 웃는 거예요. 왜 자꾸 저렇게 웃을까라고 생각했죠, 그때. 그 아줌마가 그렇게 늑장을 부리는 바람에 벽지도 장판도 그냥 다 있는 대로 청소 이렇게 간단하게 하고서 그냥 저희 짐을 들어놓게 된 거죠, 그날. 네. 그 다 하고 난 뒤에 시간을 보니까 한 오후 4시쯤 된 거예요. 짐을 이제 대충 옮기고 큰 짐들은 다 큰 방으로 옮기고 너무 피곤하니까 이제 신랑이랑 저랑 대충 좀 밀어놓고 큰 방에서 안쪽으로 밀어놓고 큰 방 방문 앞에 공간을 만들고 조금 쉬자 하면서 누웠던 거예요. 네. 누웠더니 신랑은 이제 금방 피곤하니까 코를 골고 자고 저는 워낙에 성격이 예민해서 낯선 곳에서는 절대 잠을 못 자거든요. 네. 저희 친정집에 가도 잠을 잘 못 자요. 잠을 못 자가지고 이런저런 생각으로 눈만 감은 채 집을 어떻게 꾸밀까, 가구는 얼마 더 쌓아야 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이상한 소리가 조금씩 멀리서 들리는 거예요. 갑자기 이렇게 조그만 소리인데 그 꽹가리 소리 있죠. 꽹가리 소리하고 장구, 북소리가 자 멀리서 점점점 들리는 거예요. 뭐지? 이게 뭐지? 하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또 그 꽹가리하고 장구 소리에 섞여서 사람들 말소리도 들리는 거예요. 뭐가 또 그렇게 재밌는지 자기네끼리 얘기하다가 갑자기 그냥 저희가 이렇게 웃는 소리는 하하하 이렇게 웃잖아요. 그렇게 웃는 게 아니라 이렇게 웃는 거예요. 웃는 소리가 정상이 아니에요. 미친 사람처럼 막 이상하게 웃는 거예요. 계속. 그 웃음소리 자체가 제가 굉장히 이상한 웃음소리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아, 이거는 정상이 아니다. 근데 또 왁작지근하게 막 소리가 막 또 들리는 거예요. 그때 당시엔 동네 할머니들, 할아버지들이 사물놀이 하시는 분들이 꽤 있었거든요. 그분들이 이제 동네에 돌아다니면서 하시는 걸 제가 봤기 때문에 혹시 그런 소리인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소리가 저희 방 안에서 들리는 거예요. 저희 방 안에서 울리는 거예요. 근데 울리는 게 제가 귀로 듣는 게 아니었어요. 그럼요. 귀로 들리는 게 아니라 뇌로 이렇게 들리는 듯한 소리 있죠. 머릿속으로 박혔구나. 오. 네, 머릿속으로 이렇게 막 들리는 거예요. 우리 집 밑에 도로에 들리는 소리하고는 다른 거죠. 차가 지나가는 소리랑 다른 거죠. 그 꽹가리 소리가 점점 이렇게 커지고 눈을 뜨지 말아야 되겠다. 그러고 있는데 눈을 꼭 감고 있는데 그 이상한 소리를 내는 형체들의 모양이 보이는 거예요. 형체가 희뿌옇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이게 사람도 아니고 원숭이도 아닌 조그만 키에 팔은 길었던 것 같아요. 팔은 길고 그런 형체들이 저랑 제 남편을 빙글빙글 도는 거예요. 이렇게 둘러싸고. 되게 많았어요. 빙글빙글 돌면서 계속 이 기괴한 춤 있죠. 몸이 꺾이듯이 이렇게 추는 춤 있죠. 그런 춤을 추면서 계속 도는 거예요. 자기네끼리. 그러면서 계속 이상한 웃음소리에 개성 같은 것도 지르고 또 뭐가 그렇게 재밌는지 계속 깔깔 웃으면서 도는 거예요. 그냥. 너무 무서워가지고 제가 심장이 터져나갈 것 같처럼 쿵쾅 뛰었거든요. 심장이 뛰니까 온몸에 뜨거운 열로 진땀이 주룩주룩 흐르는 것도 느껴졌고요. 제 심장 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제 귀에도 들릴 정도였거든요. 이제 들키면 안 되겠다. 그래서 들키지 않으려고 춤을 추기고 두 눈을 더 꼭 감았어요. 안 들키려고. 근데 그때 어떤 한 녀석이 돌다가 멈추더니 저를 유심히 내려보는 게 느껴졌거든요. 그 보는 눈이 느껴졌어요. 그러더니 얘 깨워볼까?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발로 툭툭 차는 거예요, 저를. 근데 아프진 않았는데 이게 타격감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때.
그 웃음소리하고 북소리가 웃음소리, 북소리, 장구, 꽹가리 소리는 더 크게 듣는 거예요. 귀가 울리듯이 계속 크게 막 온 방 안에 들리니까 저는 더 무섭고 심장이 막 터질 듯이 숨이 막혔고 눈 더 꼭 감았습니다. 그때. 네. 혹시라도 제가 눈을 뜰 수도 있잖아요. 네. 눈 안 뜨려고 더 꼭 감았어요. 그때. 근데 또 다른 녀석도 저를 빤히 내려다보는 게 느껴졌거든요. 그러면서 툭툭 차면서 말하는 거예요. 얘 자는 척한다. 그 말에 제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진짜 벌벌 떨리는 거예요, 몸이. 그때 또 한 녀석이 또 막 내려다보더니 막 성질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더 세게 차는 거예요, 걔는. 그래서 야 일어나 야 계속 이렇게 크게 소리 지르면서. 그러더니 제가 안 일어나니까 안 일어난다, 재미없다, 가자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오, 예. 걔가 가니까 나머지 형제들도 다 따라가는 게 느껴지고 성체들이 희미해지고 또 꽹가리 소리도 점점 멀어지면서 사라지는 거예요. 네. 그러고 나서 제 온몸이 진짜 진땀으로 다 젖어버린 거예요. 듣고 있던 이불까지도 만져보니까 젖은 게 느껴질 정도로요. 혹시나 걔네들이 안 가고 있을까봐 제가 예.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10분 정도 눈 안 뜨고 꼭 감고 그대로 그 자리에 얼음이 된 채로 있었던 거예요. 네. 한 10분 정도 지난 뒤에 제가 눈을 살짝 떠보니까 커튼을 걷어내는 큰 방에 베란다 창문으로 해가 넘어가고 있는 게 보였거든요. 그래서 신랑은 깨웠어요. 자기야 좀 전에 이상한 소리 못 들었어. 자기야 일어나봐. 그래서 깨웠어요. 나 이상한 거 봤어. 무서워. 이 집 무서워 라고 했더니 제가 조금 전에 겪은 것을 막 얘기했어요. 일어나 그러면서. 근데 남편이 너무 피곤하니까 이제 억지로 일어나면서 가위 눌렸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가위가 아닌데. 그러니까. 네. 저는 가위를 어릴 때 자주 눌렸거든요. 네. 느낌이 다르죠. 그 가위 눌리는 거랑 이거는 느낌이 다른 거예요. 네. 가위 눌렸을 때는 뭔가 이렇게 압력 같은 게 느껴지거든요. 뭔가 굉장히 저를 누르는 듯한 압력이 느껴졌는데 이거는 제가 직접 들은 소리 들었거든요. 네. 느끼고. 그러고서 이제 뭐 새로 이사를 했으니까 뭐 이렇게 짐 옮기고 그러면서 조금씩 무서운 거는 잊혀지고 그러다가 가을에 이사 갔으니까 9월달에 이사 갔거든요. 그러고 난 이제 그해 12월 겨울 크리스마스 때 제가 강아지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남편하고 슈나우저 분양 받아온 거예요. 슈나우저 귀엽지. 네. 예. 네. 그래서 이름을 키키라고 지었어요, 그때. 제가 그 당시에 존경했던 미야자키 하야오 작품 혹시 아세요? 알죠. 마녀 배달부 키키. 마녀 배달부 키키를 제가 너무 좋아했었어요. 예. 그래서 키키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때. 그 집에서 그 할아버지가 있었다는 작은 방이 저희 침실이 되었고, 큰 방은 저희 작업실로 사용했어요, 그때. 3개월 조금 넘은 키키가 조그맣잖아요. 늘 이렇게 보면은 얘는 나만 쫓아다니고, 잘 때도 제 옆에서 자고, 일할 때도 제 의자 밑에서 있었거든요. 네. 얘는 훈련시키면 다 따라할 정도로 되게 똘똘하고, 산책할 때면 지나가는 사람이 인형이라고 할 정도로 예뻤어요. 키키 이쁘다. 지금 사진 띄워드렸거든요. 네. 네. 네, 키키가 우리 집에 온 지 한 달쯤 됐을 때, 얘는 항상 제 옆에서 잤다 그러잖아요. 침대에서 같이 자는데, 새벽에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닫힌 방문 있죠? 방문을 바라보면서 짖는 거예요. 막 짖는 거예요. 갑자기 캄캄한 방에서, 캄캄한데 정확히 방문을 보면서 짖는 거예요. 예? 그러더니 짖으면서 그 시선이 그대로 그 할아버지가 있던 책상 있죠. 그쪽으로 짖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애가 이렇게
조그만 몸인데 부르르 떨면서 막 짖는 거예요, 막. 그리고 한참을 짖고 오르렁대고 그러더니 또 시선이 창문으로 향하는 거예요, 애가. 그러면서 계속 짖고요, 계속. 창문을 향해서. 그 창문을 향해서 좀 짖다 보니까 얼마 있다가 얘가 멈추는 거예요. 예. 근데 그럴 때마다 이제 제가 키키 보고 야 조용히 해 그러면서 이제 혼냈는데 사실 저도 이제 오싹한 거 있죠. 네. 오싹한 것을 같이 느꼈거든요, 그때. 그 무렵에 이제 얘가 되게 활동적이라 가지고 저희가 작업할 때 얘는 항상 보면은 금방 방문 앞에 장판을 막 물어뜯고 거칠게 걷는 거 있잖아요. 발톱으로 막 긁어대는 거예요. 네. 그럴 때마다 저한테 혼나도 계속 하는 거예요, 얘가. 제가 혼나면 멈추는 애인데 그럴 때는 제가 혼내도 계속 하는 거예요, 걔가. 계속 뜯고 긁고. 장판이 너무 이제 많이 뜯겨진 거예요. 방문 앞에 그 장판이 뜯겨져가지고 너무 보기 흉해서 너덜너덜하게 뜯겨진 부분을 뜯어내버리고 그 뜯겨진 부분에 좀 청소하고 테이프를 붙여놓으려고 네. 제가 한날에는 장판을 이렇게 들어 올렸어요. 너무 놀랐어요. 노란 종이에 빨간 글씨. 부적이네. 특히 부적들 있죠. 네. 부적들이 장판 밑에 수십 장 깔려 있는 거예요. 제가 머리 대고 누웠던 그 자리 있죠. 이상한 형체를 봤던 그 자리에 부적들이 수십 장이 깔려 있었던 거예요. 키키가 그거를 파내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혼냈는데 걔가 계속 그거를 파내려고 했던 거예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게. 그래서 자기야, 일로 와봐.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 장판 밑에 남편이랑 다 보여줬었어요. 그때 우리가 이제 이사할 때 워낙 급하게 이사 오느라 그 아줌마가 빨리 짐을 안 빼는 바람에 제대로 여기저기 살펴 못 봤잖아요. 장판도 못 깔고 이게 도배도 못 했잖아요. 근데 이거 너무 많은 거예요, 이 부적이. 남편이랑 다 살펴봤어요. 혹시나 더 있을까봐. 그럼요. 예. 보니까 방 안에 그 빨갛게 표시된 부분 있죠. 아. 한강 안에. 다 위치구나. 그쪽에도 부적이 있었고 그 네. 부적 크기는 핸드폰 정도 크기 있죠. 그런 부적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고요. 그리고 부엌 싱크대 뒤, 그리고 싱크대하고 벽 사이에 좁은 틈새 있거든요. 거기도 있었고 그 싱크대 위에도 있었고 신발장 안에도 있었고 온 집안에 부적이 있는 거예요. 저희가 제대로 살펴 못 봤던 모든 부분에 있었던 거예요, 부적이. 네. 신랑이랑 다 찾아서 이제는 됐다. 이거 이제 다 찾아서 이제 버리자. 괜찮겠지 하고 이제 그거는 다 버리고 부적을 이제 다 찾아서 버렸으니까 괜찮겠다 하고서 저는 좀 안심을 했죠, 그때. 그 부적을 다 찾고 안심하고 이제 그래도 혹시나 모르니까 청소를 좀 다 하게 됐어요, 저희 집에. 네. 청소를 하는 날에 제가 욕실에 가서 선반위를 제가 청소를 하게 되는데 걸레를 잡고 약간 깨금발하고 이렇게 걸레를 쓱 문지르잖아요. 선반위를. 제가 손을 뻗어서 쓱 문지르는데 손끝이 뭔가 툭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툭 걸려서 제가 이렇게 다시 탁 걸레질을 한다고 이렇게 딱 손짓을 했는데 그때 커다란 펜치 있죠. 예? 펜치가 제 얼굴을 향해서 확 날아오는 거예요. 그 선반 위에서. 순간적으로 제가 피를 가지고 펜치가 제 얼굴을 안 때렸는데 그 제가 이게 뭐지? 그러면서 제가 또 무서운 생각이 들어서 깨금발해서 보니까 거기도 부적이 있었고요. 근데 그 부적 크기는 그 약간 카드 정도 크기 있죠. 작네, 이건. 네, 그거는 작은 거였어요. 거기도 부적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부엌으로 가서 선반위에도 청소했으니까 부엌에도 하자. 펜치가 나올 수도 있겠지라고 생각했죠, 그때. 뭔가 고치다가 그래도 얹어놨겠지라고 생각했죠. 또 이제 부엌에 가서 제가 청소하러 갔는데 거기도 이제 이 아줌마가 전세입자인 이 아줌마가 워낙에 청소를 안 했기 때문에 먼지가 많았기 때문에 제가 또 부엌 선반위를 청소한다고 또 선반위를
걸레로 쓱 휘졌는데 갑자기 하얀 종지 있죠. 하얀 종지가 제 얼굴을 향해서 확 떨어지는 거예요. 그 종지 안에는 아무것도 없는 종지였거든요. 예. 그런 일이 있다 보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혹시 나를 노리나? 이런 생각 드는 거죠, 그때. 근데 이상한 게 이제 작은 방에만 부적이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러네. 유일하게 없네요. 할아버지가 있던 그 방에만 없었던 거예요. 그러고 한데, 이제 됐겠지. 다 찾았으니까 이제 됐겠지. 이제 없겠지라고 생각하고 안심을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이유를 알 수 없게 소름이 있죠. 네. 순간순간 소름이 쫙쫙 돌고, 또 불 꺼진 현관 앞에 신발장 부분에 특히 거기에 이제 시선이 느껴지는 거예요. 저하고 키키가 금방 쪽에서 불 꺼진 현관 앞을 보게 되면은 항상 거기서 뭔가가 느껴지는 거예요. 예. 그게 약간 키키도 같이 느끼는 것 같이 쳐다보는데 얘가 뒤를 쫑긋 세우고 얘는 목이 길잖아요. 시나우저가. 목에 힘을 차득 들어간 채 눈을 반짝이면서 눈에 얘가 파란색 눈이에요. 파란 눈이에요. 그 눈이 반짝일 정도로 노려보는 거예요. 예. 거기만. 저랑 같이 느꼈던 거예요, 거기를. 그 현관 앞에 있던 시선이 그게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은 그게 보통 돌비를 보더라도 현관 앞에 있는 어떤 연가나 그런 것들이 뭉클이가 앉아서 노려본다. 이렇게 많았잖아요. 맞죠. 근데 이거는 그런 게 아니라 항상 똑같은 자세로 꼿꼿이 서 있는 거예요. 그게 제가 꼿꼿이 서 있다고 느껴지는 게 항상 시선이 마주치는 어떤 부분에서 그 시선이 마주치는 게 제가 앉은 높이에서 서 있는 위치였거든요. 네. 항상 움직이지 않고 서서 저를 노려보는 거예요.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때. 가능한 한 불 꺼졌을 때는 현관을 안 보는 걸로. 그 작은 방으로 갈 때도 그냥 가능한 한 현관을 그냥 외면한 채 그냥 방문을 쓱 방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저는 항상 그렇게 제가 무서우니까 그렇게 행동을 했었고요. 네. 확실히 이제 그 시선에 있는 그거는 큰 방에서 봤던 그 기괴하고 그런 형체랑 완전히 다른 느낌 있잖아요. 큰 방에서는 좀 기괴하고 작고 그런 애들이잖아요. 근데 이 녀석은 그게 아니었어요. 그냥 항상 꼿꼿이 서 있다. 나를 쳐다보면서 위협하지는 않는데 조금 무서웠어요. 근데 키키가 항상 이렇게 그쪽만 주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나 우리가 이제 큰 방에서 작업실이잖아요. 그 작업하고 있을 때 어떨 때 조용해서 키키야 하면서 이렇게 키키를 부르잖아요. 그러면 키키는 고개도 안 돌리고 그쪽만 주시하고 있는 거예요. 현관 쪽에만. 그래서 제가 혹시 또 그 존재를 보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하고 그랬었거든요. 네. 그리고 그렇게 좀 시간이 좀 흐르고 저희가 이제 연재하던 그 다이어트 고가 되게 대히트를 치면서 저희가 또 수입이 되게 많아지게 된 거예요. 다이어트 고고가. 네네네. 되게 그때 인기를 많이 끌었던 것 같아요. 네네. 밤새워도 너무 즐거운 거죠, 그때. 그렇지. 예. 네네. 덜 피곤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밤새워서 작업하고 아침에 자는 이 루틴이 계속 되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아프게 된 거예요. 처음에 감기처럼 앓게 됐거든요. 네. 감기인 줄 알았는데 이게 독감처럼 또 느껴졌다가 나중에 또 더 심하게 아픈 거예요. 네. 그러다가 나중에는 어지러워서 앉아서 밥도 못 먹을 정도로 어지러웠던 거예요. 병원에 가려고 문을 열고 계단을 내려가려고 할 때 계단이 저 아래로 뚝 떨어졌다가 다시 솟는 것처럼 이렇게 너무 어지러워서 병원 가는 것도 힘들 정도로 네. 겨우겨우 병원 가서 진료받고 약 타갖고 왔는데 가면 갈수록 얼굴이 되게 창백해지고 누워있어도 잠을 못 자겠다 할 정도로 어지러웠대요. 그래도 주간 연재라 가지고 저희가 쉴 수가 없잖아요. 그럼요. 예. 조금 괜찮아지면은 작업하고 또 어지러지면 또 쓰러지듯이 누워 자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 문화생하고 후배 작가가 이렇게 조금씩 배경 같은 거 그릴 때 도와주고 그러면서 겨우겨우 저희가 마감을 했거든요. 그렇게 한 달 정도를
남편이 알았어요. 네. 근데 의사 선생님도 원인을 모르겠다고, 왜 이렇게 자꾸 아픈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빨리 큰 병원으로 가보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때. 큰 병원에 가라고 했던 그날에 바로 대학병원으로 이제 달려갔죠. 가서 검사하니까 바이러스 때문에 달피관 다치고 달피관에 있는 돌이 떨어져 나갔다는 거예요. 아, 이석증이구나. 네. 근데 그게 왼쪽 얼굴 전체 중풍이 또 진행된 상태가 된 거죠. 어이구요. 예. 그날 가서 알게 된 거예요. 제가 눈치를 못 챘는데 집에 있을 때는 이제 진땀 흘리고 할 때마다 제가 남편 얼굴 닦아주고 그랬기 때문에 집에 있을 때는 전혀 그렇지 않았는데 병원 가는 날에 바로 마비가 와버린 거예요. 주로 왼쪽으로 눈을 못 감고 입은 돌아가고 다무르지도 않고 이게 심해지면은 마비도도 간다고 하더라고요. 몸으로 마비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연재도 이제 휴재 해버리고 한 달 입원하고 2달 재활 치료하고 그래서 이제 다행히도 건강이 회복됐는데 네. 병원에서 한 달 후에 집으로 퇴원해서 오는 날에 그때부터 우리 키키가 제 옆에 항상 잤는데 제 옆이 아니라 남편 옆에서 머리맡에서 매일매일 그렇게 잠을 자더라고요, 얘가. 예. 왜 그런지 저는 아직도 모르겠어요. 남편이 이제 건강을 회복하고 한 3달 정도 저희가 휴재를 끝내고 연재를 다시 했거든요. 네. 그럴 때도 항상 키키는 남편 옆에서 붙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얼마 지난 뒤에 남편이 지인의 장례식장에 다녀왔던 그날에 저랑 키키는 또 공포스러운 경험을 또 하게 돼요. 아니, 끝난 게 아니었어. 예. 남편이 지인 부모님의 장례식장을 다녀오고 다시 친구 만나러 간다 하면서 나갔어요, 그날에. 근데 벗어놓은 바지를 보니까 어떤 오물은 묻어 있는 거예요, 지저분하게. 그래서 그 손빨래가 가능한 거라 제가 욕실에 쪼그려 앉아가지고 세면대 밑에 세숫대야에 물 받아서 손빨래를 하고 비틀어 짜면은 안 되기 때문에 꼭꼭 눌러서 물기만 조금 뺀 채 내 뒤에는 뚜껑이 덮인 병 위에 올라놨어요. 그리고 이제 버리지 않은 세숫대야에 나머지 걸레에도 빨려고 돌아왔는데 돌아왔는 순간에 갑자기 이게 큰 방에 있던 우리 키키가 욕실로 미친 듯이 뛰어들어오는 거예요. 이빨을 막 드러내고 막 짖기 시작하는 거예요. 변기를 보고. 그래서 야, 너 왜 그래? 그랬는데 제가 너 하지 마 그러면 안 하는 놈인데 막 짖는 거예요, 계속. 근데 그 순간에 제가 뭔가 차가운 게 느껴지는 거예요. 정뒤에 뭔가 차가운 게 온몸에 털이 쭉 쓰는 거예요. 온몸에 털하고 머리카락마저 머리 자체가 누군가가 이렇게 훅 잡아 당기듯이 쭉 뼈쓰는 거예요. 그래서 키키는 제 등 뒤에서 변기 바로 앞에까지 가가지고 올려다 보면서 빨래한다고 올려놓은 그 바지를 보고 미친 듯이 짖는 거예요, 얘가. 너무 무서워서 저는 고개도 못 들고 고개를 못 드는 거예요. 들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배가 덜 떨고 있는데 이제 뜨거운 열하고 소름하고 같이 오는 거 있죠, 몸에. 짧은 순간에 몸이 열하고 소름이랑 같이 오다 보니까 한기가 오르는 거예요. 한기가 쓱 오르더니 이제 내 몸하고 내가 딱 얼어붙는 거예요. 꼼짝도 못할 정도로. 근데 제 등 뒤에 진짜 날카롭게 꽂히는 시선은 그대로 느껴지고요. 저를 쳐다보는 그 시선이 그대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 공포심 때문에 못 돌아보고 있는데 제가 고개를 올려서 거울을 보면은 보일 것 같고 그 뒤로도 돌아보면은 보일 것 같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로 이렇게 시간이 정지된 듯이 그런 그 순간이 있었어요. 진짜 무섭겠다. 키키는 옆에서 막 더 짖는 거예요. 더 맹렬하게 짖는 거예요. 근데 얘가 저랑 등 뒤에 있는 그거랑 번갈아 보면서 짖는 거예요. 미친 듯이. 저를 봤다가 짖고 그 위를 또 보고 짖고 미친 듯이 짖는 거예요. 아, 이게 끝나지 않겠구나 해가지고 제가 열심히 해가지고
변기 쪽으로 훅 돌아봤어요. 도로 몸을 크게 오버하듯이 이렇게 확 돌리면서 큰 소리로 제가 쌍욕을 했어요. 예. 무서우니까. 근데 변기 위에는 그냥 젖어있는 바지뿐이죠. 바지를 제가 움켜 잡았어요. 세게 움켜쥐고 탁탁 털었어요. 크게. 털고 소리쳤죠, 그때. 무서우니까 제가 따로 할 수 있는 게 없었더라고요, 그때. 그러니까 키키한테 제가 큰 소리로 얘기한 거예요. 야, 아무것도 아닌데 왜 진짜 짖지 마! 이러면서. 크게 소리 지르면서. 무서우니까. 그리고 그 바지를 잡고서 제가 바로 베란다로 가서 놀고 아무렇지도 않듯이 이렇게 창문을 쾅 닫고 들어왔는데 식은땀이 줄줄 흐르는 거예요. 근데 키키가 저를 보고 있는 거예요. 보고 있으니까 제가 키키를 꼭 안아줬죠. 왜냐하면 얘도 무서울 거니까. 그래서 키키랑 저랑 꼭 껴안았는데 얘가 심장이 제 손에 이렇게 쿵쿵 느껴질 정도로 있는 거예요. 심장이. 키키. 예. 네. 저랑 같이 둘이서 그냥 꼭 껴안고 덜덜 떨고 있었죠, 그때. 그런 일이 있고 난 뒤에 또 얼마 뒤에 저희가 이사간 그 빌딩이 쌍둥이 빌딩이라 그랬잖아요. 네네. 그 두 빌딩에 날벼락이 떨어진 거예요. 집주인이 많은 은행 부채를 안고서 이렇게 부도가 났는데 그 두 건물에 입주한 입주민들이 전세금을 한 푼도 못 받고 다 쫓겨나게 된 거예요. 아이고. 이 집주인이 교묘하게 이제 세입자들 다 속여서 세입자들이 은행보다 후순위가 되게 계약을 해놨더라고요. 옛날에는 그렇게도 했었던 모양이에요. 네. 우리 집만 전세금을 나중에 경매가 끝난 뒤에 다른 건물주한테 저희가 돌려받았거든요. 오, 다행이다, 그거는. 예. 예, 정말 다행하게도 우리가 은행보다 하루 전에 확정일자를 받아놨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 이제 그 많은 세입자들 있죠. 다른 세입자분들은 다 돈도 못 받고 그렇게 억울하게 이제 쫓겨나고 네. 그나마 이제 월세로 계시던 저희 옆집 택시기사분, 저희 바로 옆집에는 택시기사분이 사셨는데 그분은 결혼할 예정이라 가지고 거기에 뭐 이삿짐도 있었고 준비를 하고 계셔가지고 그냥 사시기도 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그분은 거기 사시고 나머지는 다 쫓겨나게 됐겠죠, 그때. 그리고 난 뒤에 저희가 이제 경기도로 아파트를 사서 이사를 가는 날에 무사히 이사를 가게 됐죠. 그날 이사하던 날에 근처 슈퍼마켓에 제가 갔어요. 가게 아줌마도 계시고 다른 손님도 같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이사를 이제 어디로 가냐 이렇게 물으셔가지고 경기도로 간다, 큰 아파트 사서 간다 하니까 아, 젊은 사람이 잘 됐네 하고 축하해 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디서 살았냐고 그때 물어보시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5층 그 집에서 살았다고 말씀드렸더니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 그 집 깃발 꽂고 장사된 집인데? 무당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 그 집에서 살았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제가 그동안 이해 못했던 거 다 증명이 되는 것 같았거든요. 그 이상했던 책상도요. 그게 나중에 제가 검색해보니까 무당집이나 절에 가면은 과일하고 뭐 떡, 전, 초들 이렇게 올려놓는 그 전환, 그 할아버지 책상이라고 했던 게 그 무당집의 전환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날에 그렇게 계약을 다 끝내고 이사 가고 일단은 저희는 새 집에서 살 생각 때문에 그것 또한 이제 잊어버렸죠, 금세. 그러고 난 뒤에 얼마 뒤에 계약이 덜 끝난 그 집에 살고 싶다고 저희 친척분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저희가 무서운 경험도 좀 있었고 거기에 저희가 뭐 이런저런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못 빌려준다 그러면은 그분이 혹시나 빌려주기 싫어서 핑계댄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좀 고민하다가 빌려드렸거든요. 아, 근데 또 예. 저희가 이사 나오기 전 얼마 전까지는 무서운 일도 없었고 좀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약간 그분이 한 달 정도 그 집에서 살고 계셨던 것 같아요. 한 달 정도. 근데 어느 날 전화를 받게 된 거예요. 저희가 그분한테서. 어. 응급실이 있다는 거예요. 와, 안 돼.
그분이 그러는데 피를 토했다고 그것도 1층에서 5층까지 피를 토하면서 계단을 올라갔으니까 그거 좀 치워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이 그 집 도저히 무서워서 못 살겠다. 아, 그래서 저희 신랑이랑 물어봤어요.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그 집 가가지고 매일 밤에 잘 때 어떤 남자가 올라타가지고 이 친척분도 남자분인데 올라타서 목을 이렇게 팍 조르면서 어서 나가 여기 내 집이야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럴 줄 알았다. 나가 네. 그러더래요. 예. 그 집에 가셔가지고 그분은 건강도 더 안 좋아지고 술도 더 많이 먹게 되고 일도 더 오히려 안 좋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 피토하시던 그날도 이제 술을 마시러 집으로 가시다가 5층 집으로 올라가는 계단에서부터 갑자기 피가 토하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진짜 남편이 가봤더니 계단 1층에서 5층까지 피가 막 뿌려져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청소가 안 된 게 왜냐면 그 집 나갔던 그 세입자들이 안 돌아왔기 때문에 좀 비어있는 집들이 많았고 해가지고 청소하는 사람도 없었고 해서 남편이 가서 그 청소를 다 하고 왔더라고요. 네. 네, 깨끗하게 청소하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 친척분이 이제 더 이상 못 살겠다. 그러면서 이제 퇴원하시자마자 바로 짐을 다 빼고 도망치듯이 그냥 가버렸어요. 그분은. 네. 네, 못 살겠다고. 뭐 이런 집이 다 있냐 이러면서. 친척이 이사 간 뒤에 남편이 그 집에 관련된 걸 다 정리하러 갔던 날에 옆집 택시기사분을 만나게 됐거든요. 네. 이제 그분도 갑자기 이사를 가게 되었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분도 뭐 보셨나? 네네. 그 택시기사분이 야간에 근무 나가시잖아요. 그러면은 그 신혼 초인 부인이 혼자 계시잖아요. 네. 저희 집이랑 벽을 맞대고 있잖아요, 그 집이. 근데 텅 빈 저희 집이잖아요. 친척분도 이사 가시고 텅 비었잖아요. 네. 그런데 밤마다 사람 소리가 들리고 또 이상한 개성이 있죠. 제가 들었던 개성. 개성하고 웃음소리가 계속 들렸다는 거예요. 소름끼쳐. 와. 네. 무서워서 잠도 못 잘 정도로. 바로 벽 옆에서 들리니까. 그래서 무서워서 이분이 도저히 못 살겠다고 이사 가자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은 이사 가고 이야.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서 탈출하셨구나. 경기도 집으로. 네. 와, 근데 그거 아세요? 지금 그림으로 그려주신 부분 자체가 부적이 있었던 부분이라 그랬잖아요. 네네. 근데 제가 유심히 봤어요. 그래, 네. 부적은 이렇게 원래 숨겨두는 게 맞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 지금 보시면 큰 방에 모서리 쪽에 있죠? 네네. 그리고 다 구석 뭐 틈새 네. 아래, 틈새 위 이런 식의 있는 거잖아요. 네네. 저기가 귀신들이 좋아하는 자리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쪽에다 놨나? 이 생각이 들고. 금방 방문 앞에 유독 그렇게 많았거든요. 네, 근데 저거는 방바닥 아래에 있었던 거잖아요. 네네. 근데 구석탱이 있는 것도 저기도 네. 아래에 있었던 거죠? 장판 아래. 네네. 와, 미쳐버린다 진짜. 이게 보통 네. 곳이 아니야. 그러니까 무당이 결국에는 나간 자리잖아요. 그러면 이곳에는 진짜 안 좋은 귀신들이 많이 모인다고도 하거든요. 저도 나중에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네. 그 현관 앞에 봤던 귀신이랑 그 시선이랑 제가 큰방에서 그 봤던 희뿌연 형체들하고 이상하게 생긴 형체를 생각하니까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또 예. 오는 거예요. 근데 와. 아직도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장례식장에 갔다가 남편이 벗어놓은 바지에서 왜 또 그런 게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렇지. 현관 앞에도 뭔가가 있었는데 어떻게 된 걸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때. 아니 그러면 키키가 네. 진짜 장난이 아니네. 얘가 네. 다 보고 도와주고 하는 거네요. 얘가. 네, 얘는 죽을 때까지
저한테 많이 도와주고 간, 아이고. 아예요. 네. 이게 또 한참 전에 이 이야기니까. 네. 야, 그러면 이 집이 정확히 좀 큰 지역만 말씀하면 어디였나요? 중랑구 묵동? 중랑구 묵동? 네. 지금도 있을까? 제가 3년 전에 지금은 경산 쪽으로 제가 일 때문에 이쪽에 이제 팀원이 있어서 이쪽으로 이사 왔거든요. 네. 예팀 연재하는 것 때문에 이쪽으로 이사 왔는데 3년 전에 제가 이사 오기 전에 봤을 때 그 빌딩이 아직도 있더라고요. 옆에 건물들은 다 빌라로 짓고 아파트 들어간데 그 빌딩은 2개 그대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놀랐어요. 아직도 안 흘리고 있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야, 아니 이번 이야기도 뭔가 계속 집중하면서 듣게 됐던 이야기였고, 그리고 제가 방송 바로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예술하시는 분들이 많이 보고 네. 느낀다고. 네, 제가 좀 어릴 때부터 봤던 거라 그렇죠. 느낌은 제가 확실히 알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네. 보통 가위랑 그냥 완전히 다른 느낌인 거예요. 네, 맨정신에서 보는 귀신은. 맞아요. 네. 그 내로 보이는 거예요. 내로 들리고 내로 들리는 거예요. 들리고 보이고. 그게 대부분이 좀 그렇게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귀로 들리는 게 아니라 머릿속으로 그 소리가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네네. 경험해보신 분들은 아마 공감을 하실 거고, 우리 같이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은 소리가 들리면 귀로 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게 좀 다르죠. 네. 네네. 자, 오늘 은하수님께서 정말 진짜 미치도록 소름 끼치고, 이거는 은하수님 뿐만이 아니라 거기 살았던 모든 분들이 정말 무서워했던 그 집에 관련된 이야기였고, 야, 이런 집에서 또 키키가, 또 강아지가 또 몇 번을 도와준 건데, 그런 이야기였는데, 지금 키키는 이 세상엔 없지만 나중에 또 네. 다시 만나는 날을 기약하면서 네. 그렇게 또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네. 그리고 오늘 은하수님도 긴장 많이 하셨겠지만 이게 또 긴장 금방 풀려요. 이야기하다 보면. 맞죠? 네. 네, 풀려요. 이게 처음보다 많이 풀려요. 정말. 처음보다는 네. 풀렸는데 처음에 제가 제대로 얘기를 못 해드려서 좀 부끄럽네요. 아니에요. 너무나 이야기 잘 해주셨고 차분하게 소름 끼치게 잘 전달을 해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은하수님도 또 만화 이제 그리시면서 여러 가지 뭐 제자분들이라든지 아니면 같이 일하시는 분들도 겪었던 게 있으면 언제든지 또 말씀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은하수님. 네, 수고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야, 중랑구 묵동에 있는 집인데 지금도 있다네요. 그 건물은. 근데 이 집이 있는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히 시들문을 많이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집은 보통 집이 아니에요. 예, 보통 집에 그냥 귀신 나오는 클래스가 아닙니다. 너무 소름 끼치게 많은 일들을 겪고 다른 사람들도 들어오자마자 바로 겪는 그런 집이기 때문에 정말 무섭게 잘 들었던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